안녕하십니까. 2월 9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장고는 1491만원이고요. 마이너스 6만원입니다. 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손실은 없다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막상 오늘 장이 열리고 나니까 또 손실이 발생됐습니다.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뭐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. 계속 경험치를 쌓으면서 배팅하고 이런 데서 조금씩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물론 종목 선정도 조금 그거 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그 아침에 그 시작할 때는 플러스로 시작을 합니다. 오늘 다 플러스 10만원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빠른 결단을 팍 해야 되는데요. 제가 단타 쪽으로 완전히 그 아침에는 뭐 단타 한다 생각하고 수익 나면 바로 딱 잘라주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순식간에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좀 크게 먹으려고 계속 그 홀딩 하겠다는 마인드로 딱 있으니까 수익 났다가 쭉 빠져갖고 손실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본인 판단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지난밤에 미정씨가 나스닥이 1.68% 빠졌습니다. 지금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었고 다른 연준 그 위원들이 여러 명인 것 같아요.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제는 집중적으로 그냥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. 한마디로 말하면 금리 무조건 올려야 된다. 우리는 무조건 올릴 거다. 이런 뉘앙스로 막 여러 명이 계속 일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도 그 고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올리겠다 해놨는데다가 연준위원들이 지금 계속 막 대놓고 올릴 때 올리더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벌써부터 지금 올리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한마디로 쫄아가지고 매수가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밀려버렸습니다. 이 수치가 대충 보시면 그 전날 올라간 거 다시 되돌아갔다는 느낌으로 딱 그만큼은 아니지만 보시면 나스닥 지수 보시면 어제 쫙 들어올렸다가 다시 되돌아 내려가 버렸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모양이 안 좋긴 한데요. 그냥 이거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지난밤에 이 정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 줄 터치하고 그냥 그 다음쯤에 빠지면 대충 이제 뭐 한계를 느껴서 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단기 고점 뭐 이렇게 하겠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갔다가 대충 상봉식으로 갔다가 밀리면 에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자 이러고 이제 쭉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전히 올라가려는 힘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오늘 국내 증시가 미증시가 지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0.59%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는 마이너스 0.09로 약보합인데요. 이건 아마 옵션 만기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 위치를 맞추려고 일부러 올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게 조금 올라갔을 때와 그 약간 내려갔을 때에 옵션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요. 그래서 그 밑으로 딱 갖다 놔야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온다는 얘기인데, 그러니까 한 틱 딱 올라가 버리면, 그 기준선에서, 예를 들어 130이면, 130에서 위로 한 칸 딱 올라가 버리면, 옵션 행사가 돈이 되고, 그 다음 밑으로 딱 내려가 버리면 돈이 안 되고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,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옵션 쪽은 뭐 제가 현재 지금 하고 있질 않아가지고, 옛날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기들 위치에 맞춰갖고 처리를 합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아직 우리 시장은 죽지 않았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오늘도 외국인은 그 코스닥을 1550억이나 매수했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. 이거, 투자지표 매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네요. 일별 매매 한번 볼까요?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한번 봤습니다. 코스피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여기 이 줄이 지금 외국인인데요. 벌거쳐 계속 엄청나게 지금 보이는 날까지만 해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
개인들하고 기관이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. 코스닥은 이쪽에서는 뭐 별 삐리리 하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그 뭉티기로 막 사고 있습니다. 이 2천억이면 코스닥에서는 아주 큰 금액인데요. 이 오늘 1,550억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개인들이 열심히 이제 그 팔고 있는 상황, 뭐 기관도 조금 동참해서 팔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니까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제 이쯤 오면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 오면 이제 팔고 또 오늘 본전에서 팔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갖고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. 대충 뭐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위쪽 방향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새로운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재료 연준위원들이 긴축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멘트로는 꺾이지 않고 계속 그 위쪽 방향을 보면서 뭐 단기적으로 약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.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괜찮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종목 부분인데요. 그리고 이거 알파벳 주가가 7.68% 하락했는데요. 이게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에서 그 챗 GPT에 대항해서 그 받은가 뭔가 그거 그 시연회를 했는데요. 거기서 그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답을 했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지금 그 구글이 있는 회사 알파벳이니까요.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경쟁해서 밀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그동안 잘 가고 있던 챗 GPT 쪽에 약간 혼란이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이쪽이 하고 비슷하다 싶은 쪽의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직접적이진 않았는데 그냥 그 뭡니까 폭탄 터지는데 옆에 있다가 파편 날라가고 맞아가지고 지금 빠지는 그런 식으로 제가 가진 종목만 하필 무더기로 그냥 좀 얻어 맞았습니다. 그 바람에 좀 손실이 발생해 버렸어요. 나머지 갖고 있던 종목들은 나름 괜찮았는데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화장품 관련주 제가 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. 오늘 보시면 한국 화장품이 3.4% 올라갔습니다. 100만원씩 가지고 있었으니까 34,000원 벌었다 대충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2.46% 요건 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50만원 오늘 15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현재 200만원을 잡았습니다.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을 왠지 그냥 화장품 관련주 중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으로 봤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멀리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물론 여기서 보면은 많이 올랐다 이러겠지만 여기서 계산하게 되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서 뭐 6,000원짜리가 뭐 12,000원 와서 2배 왔네 이래버리면 할 말 없고요.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충 여기 매물대는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이쯤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재료가 붙으면 위쪽으로 좀 멀리 올라갈 수 있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. 여기만 벗겨내면 요거 벗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강하게 확밀 올리면 위로 쭉 여기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를 좀 승부주 개념으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나머지는 50만원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딴 거 좀 줄여가지고 클리오 50만원 줄였고요. 이차안볼 50만원 줄였고요. 청담 글로벌 얘는 원래부터 50만원이었고 이건 뭔가 모르게 단타 성향이 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이거 보면 아침에 쭉 땡겨 올리려고 그러다 확 눌러버린 이런 식으로 이래서 이건 그 제 취향에는 좀 안 맞습니다.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잡아갖고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는 요 정도 폭으로는 안 팔기 때문에 그 잘못해놓으면 쭉 밀어버리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일단 50만원씩 가지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홀딩 중이고요. 코스메카 코리아를 내일의 승부주 개념으로 원래 50만원 있었는데 오늘 1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조금 많은 감이 있는데요. 일단 이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중국 그 비자 제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가 지금
다 돼갈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내일쯤이나 아니면 뭐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는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. 이 특별하게 막 중국에 무슨 억하 감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비자 해제 정도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본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 해가지고 중국 대사하고 일본 대사 만나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자 제한해가지고 중국인 들어오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넌 오지 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제 주식을 떠나서 만약 비자 제한을 안 풀고 2월 말까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온다면 중국하고 관계에서 상당한 좀 의도적인 어떤 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. 그래서 이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을 하는 얘기는 걱정돼서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하고 한번 붙잡혀가지고 그 반도체 가스하고 이거 뭐 수출 금지해가 뭐 불매운동 막 난리 쳤죠.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경제가 휘청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부는 또 일본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하고 또 각을 세우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이라면 해제한다고 봅니다. 근데 어떤 정치적인 모션이나 다른 뭔가가 있다면 우리 해제 못하겠다. 중국 뭐 지저분하다. 중국 우리나라 오지마. 이런 뉘앙스로 할 가능성도 있겠다. 이런 걱정도 조금은 됩니다. 근데 상식적이라면 해제하지 않을까 싶고요. 해제하는 시점이 대충 한 내일쯤은 되지 않을까. 내일 안 되더라도 다음 주 초에는 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내일 발표 안 나오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는 나오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. 만약 발표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. 해제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건 이제 재료 노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. 대충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자 제한 해제만 하고 PCR 검사하고 하는 건 그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재료 노출 개념으로 뉴스 나올 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찍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건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200만 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. 만약에 그 뉴스 떠갖고 쭉 올라가면 절반은 이익 실현해놓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단 2월 말까지는 계속 가져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이제 끝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우리도 실내 마스크 해제했지만은 습관적으로 끼고 있지만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데 굳이 날 더워지는데 뭐 길을 쓰고 나는 마스크를 끼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끼고 있지만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조심해 해갖고 살짝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일단은 오늘 추가로 더 잡아가지고 비중이 좀 많습니다. 얘 200, 코스메카 코리아, 화장품 100 하면 300이죠. 50 지금 400, 클리오까지 450, 화장품 관련주 지금 450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다음 오늘 손절했던 종목입니다. 어제 잘 해가지고 4x4 이 종목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남겨놨었는데요. 이거 오늘 원봉으로 밀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밀려버리면 왠지 다시 올라가려면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비중이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. 화장품 관련주 추가 매수해버리는 바람에. 그래서 900만 원 기준으로 오버를 하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4x4는 정리해버렸고요. 손절은 아니죠. 여기서 잡았다가 팔았으니까 최종적으로. 그래서 이건 정리했고요. 그 다음 이 종목 있죠.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하잉크 코리아 이 종목 정리해버렸습니다. 요거 한 5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수익 나 있었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이게 오늘 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끌어올리려는 힘은 여전히 보여지는데 좀 되게 복잡해 갖고 판단이 좀 어려웠습니다. 그 뉴스는 괜찮은 뉴스였는데 여튼 고민하다가 그러면 에이 정리하자 그러고 뭐 비중도 안 많고 그냥 수익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해버렸습니다.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요거 언제 잡았더라? 요때 잡았던가? 어쨌거나 해갖고 여기서 올라갈 때 잡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이제 어제 올라갈 때 여기서 50만 원 있는 데서 50만 원 더 잡아 100만 원 했었는데 어제 올라갈 때
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뭐 대충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했고요. 그다음 그 히림이라는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그 중국하고 무슨 합작 어쩌고 해갖고 올라갔어. 어제 좀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별로 뭐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50만 원 가지고 있던 거 정리했습니다.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종목 일단 오버 금액 맞추는 의미도 좀 있었고요. 그래서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자.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. 그 다음 그 여기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은 어제 시간에서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시간에 그래서 현대해버다임이 조금 강했거든요. 한 5% 정도 올라갔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건설 쪽으로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잡았는데 유신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괜찮게 나왔습니다. 실적이 영업이익 211억이라고 나왔는데요. 이건 이제 연간이니까 분기로 나눠봐야 되겠죠. 이 유신이 지금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액면가가 5천원짜리라는 부분 하고요. 그 다음 그 유동 물량이 140만 주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얘는 그 만약에 재료가 걸려버리면 그 순식간에 땡겨 올려버리게 됩니다. 반대로 이제 안 좋을 때는 또 쭉 빠져버리죠. 그래서 일단 그 만약에 재료가 붙으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. 계속 누르다가 이거 제가 이땐가 경험했었는데요. 이렇게 쭉 누르고 있다가 한번 땡겨 올리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 버립니다. 하루에 순식간에 올라가 버립니다. 그래서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워낙 빨리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 그랬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 방송 짧게 하려고 그래 놓고 또 길어진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실적이 지금 4분기에 그거를 그 연간 그 수익에서 빼보니까 대충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게 904억 정도 되고요. 4분기 때 매출이. 그 다음 영업이익이 여기 96억입니다. 그 다음 순이익이 68억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까지 1, 2, 3분기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. 90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96억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간으로 봐도 지금 합치면 100억에다가 190억 정도 되죠.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왜 중요시 보느냐면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 얘가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은 재료도 좋고 다 좋았는데 4분기 때 실적이 이게 마이너스 나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걸 홀딩 하려면 불안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실적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포기를 해버린 거고 좀 밀리고 있잖아요. 근데 유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네옴시티 관련한 재료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홀딩하자 길게 보고 이제 버티자 이런 의미로 저는 실적을 중요시하게 봅니다. 제가 아직까지 이거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한 3년 넘게 갖고 1,000만 원으로 지금 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실적을 항상 보기 때문에 급락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제가 가진 종목 중에. 그래서 일단 길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100만 원으로 조금 높였습니다. 그래서 유신은 100만 원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 한미글로벌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. 근데 얘는 거의 대장 성향이 있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지가 대장이다 그러고 막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얘는 50만 원만 지금 밀리는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50만 원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건 어제 시간에서 잡았는데 오늘 계속 안 팔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이수페타시스하고 칩스앤 미디어인데요. 이 칩스앤 미디어는 뭐 그동안 안 쉬고 계속 올라갔으니까 오늘 조정이 정상적이었다 봅니다. 그래서 이 조정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얘는 50만원치 잡아가지고 현재 오늘 내려오고 나서도 지금 5% 정도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내려오면은 한 이 정도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50만원 더 잡으면 되겠죠.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팔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이게 내려오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냥 놔뒀고요. 요게 문제였어요. 이수페타시스가 어제 잘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한 10만원 정도 저한테 수익을 줬었는데 이게 오늘 이 정도 내려왔으면 안 팔았을 겁니다. 절반을 팔아버렸는데요. 이 정도 내려왔으면 안 팔았을 건데 이게 오버모입니다.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50만원 손절했습니다.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. 제가 손절했던 금액이
8천, 여기네요. 여기서 손절해 버렸습니다. 내려가려고 그러길래 손절해 버렸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. 그래서 이건 이 상태였으면 요 정도 내려왔다면 안 팔았을 겁니다.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손절을 딱 해버렸는데 8,000원, 8,020원인가 30원 손절했거든요.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바람에 밑으로 빠질까도 손절했는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가 버렸어요. 그래서 요거 일단 뭐 절반을, 이건 다 팔 건 아니었습니다. 이것도 재료가 맞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정고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요. 이 정도만 지지받아주면 이건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까지만 안 내려오고 그냥 요 정도만 왔으면 그 100만 원 가지고 있었을 건데 아깝게 절반을 날려버렸다. 이런 거는 이제 그 제가 아직까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. 세력들이 막 눌러가지고 손절시킬 때 아예 손절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여기서 팔아버렸어야 되고요. 내려왔으면 버텼어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도 안 했고 여기서 손절했으니까, 이쯤에서 손절했으니까 이건 상당히 치명적이죠. 이거 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손절해 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건 아직도 제가 그 세력들의 어떤 그 배팅에 좀 눌려가지고 그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.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팔았어야 절반을, 아침에 떴을 때 말입니다. 위로 올라갔을 때. 시간이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요. 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쯤에서 절반을 팔았어야 그 다음 뭐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놔둬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고 나서는 손절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건 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현대해보담입니다. 이게 마지막이죠. 이 종목이 그 제가 어제 방송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이 단일가 한번 볼까요? 오늘은 뭐 별로 흥분 안 하네요. 아니 어제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,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거 250만 원인가 가지고 있었어요. 아침에 100만 원, 150만 더 잡았는데 우크라이나 아니죠, 튀르키예 그 지진 때문에 복구하는데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재건 기대감으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끝날 때까지 계속 밀어가지고 여기서 100만 원을 정리를 해버렸거든요. 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한 5%가 떠버렸습니다. 이건 그 참 많다. 좀 이해가 안 되기는 부분인데요. 이게 참 그 장 끝날 때까지 3시 반이 될 때까지 계속 아무 반응 없이 밀렸다가 4시 넘어가고 나서부터 갑자기 튀르키예 재건이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듯이 시간에서 5%나 쭉 밀어 올려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그 패턴인데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도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갭으로 뜨니까 이게 흥분된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죠. 여기서 갭으로 딱 띄우니까 딱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. 3분봉으로 띄울게요. 일단 갭으로 뜨면 누르죠. 계속 누르면 이쯤 오면 이제 손절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종목이 몰빵으로 단타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. 그 튀르키예 지진 복구하려면은 건설 장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. 그러다가 뭐 또 두산 바켓인지 얘 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뭐 실적이 좋고 뭐 이러고 막 이야기 해보니까 얘나 뭐 다 그 재건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얘가 저렴해 보이니까요. 매수가 확 들어온 겁니다. 쭉 했는데 눌러버리죠. 눌러버리니까 이쯤 눌려버리면 이제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. 매수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. 왜 안 하냐면 가만 놔놓으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가만 놔놓으면 되죠. 굳이 이걸 끌어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게, 끌어올려주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해버리기 때문에 안 올리죠. 가만히 놔두면 지쳐가지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이 손절합니다. 그래서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버리죠. 이거 단일가 딱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여기서 누를 때,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요, 이때 그 못 버티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여기까지 밀려버렸으면 상당히 암울했을 겁니다. 근데 이 뉴스에 그 튀르키예 재건 이 부분에 사람들이 조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팔고 계속 버티니까 누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팔았던 건 매수하면서 이제 튀어 올라가고 그나마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. 상바닥식으로 나와갖고 지금 시간에 거래에서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죠. 그래서 더
더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그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어제 정리 안 하고 25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올라갈 때 일부 이익 실현했겠죠.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제 100만 원 팔아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50만 원을 더 추가로 더 잡게 되죠. 더 잡으니까 그 재미를 못 보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어쨌거나 이건 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두산바켓하고 이 묶음으로 다 지금 무난하죠. 눈치 보기 할 겁니다. 아마 오늘 해인도 지가 대장 한번 해보겠다고 쭉 올라갔는데 안 되더라고요. 이거 얘도 단타로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정리해버렸는데 안 먹히고 데모도 뒤로 좀 밀렸습니다. 0.7%죠. 그러니까 쭉 보면 밀렸지만 그래도 현대에버다임이 그 튀르키예 재건 부분에서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장에도 한 번 더 기대를 해 볼 생각입니다. 팔지 않고 얘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면요. 2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제가 최근 들어서 배팅 금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. 기존 할 때는 이 겁나 가지고 시장에 대한 판단도 안 되고 그 자신이 없어 가지고 여기쯤에서 계속 이제 수익이 안 나 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종목당 50만 원씩 해갖고 뭐 오버 금액이 한 500만 원 요 정도로 하다가 지금 조금씩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뭐 챗GPT 이런 쪽은 한번 시세 분출하고 나서 지금 한번 꺾이는 느낌이거든요. 지금 이 관련주들이 대거 지금 뒤로 밀리는 그림이 나옵니다. 이거 한번 꺾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갈 것 같이 가다가 한번 꺾여버리고 나니까 지금 뒤로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죠. 이게 안 따라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사람들이 올리려 그래도 에이 너무 높다 이러고 이제 계속 팔아갖고 눌러버리니까 정리해버리니까 못 끌어올리고 밀리는 겁니다. 그럼 이게 수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재차 올려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그 챗GPT 쪽도 한번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러다가 다시 또 아직까지 재차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꺾였기 때문에 뭐 화장품 관련주나 건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쪽으로 제가 포진을 좀 많이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대충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. 아 이것도 뭐 시간에서 별 재미가 없네요.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큰 성과는 없었고요. 아직까지 뭔가 조금 2%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. 뭐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